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제조업 분야별 다중 데이터 활용이라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라는 주제로 이노매스의 송호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호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노매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예,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한 30년 제가 근무를 직접 했고요. 제조 기반의 산업군에 소속돼서 업무를 좀 했고요. 예, R&D 관점에서 저희가 전자전기를 포함해서 가전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짧지만 다소 지식을 가지고 좀 활동을 좀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노매스 이름으로 해서 네, 제가 산업단지공단에 기업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다소 지원했던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섹션 제목은 제조 분야별 다중 데이터 활용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 부분입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무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기술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안에 보면 제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 안에 위치해서 기업들하고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산학연 협의체 그 미크를 통해서 그 실내에 있는 데이터, 실내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쪽에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떤 걸 제공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조 데이터 공동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활용을 해서 대표 모델을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MC 구성 그 14개 MC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별 진단,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R&D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조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개발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동종 또는 이업종까지 포함해서 기술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기업에 가치 있는 가치 사슬을 확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런 사업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현장에는 뭐 이렇게 좌측에 그 장비나 설비 현황이 있습니다. PLC나 그 다음에 뭐 장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지만요. 노화된 기업들이 상당히 그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사이드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디바이스를 또는 센서를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할 그런 환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하고 현실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기업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지만 데이터를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판단해서 뭐 AI로 분석해서 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어떤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가장 하단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설비나 장비, 그다음에 기업 그 속성에 맞게끔 그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설비나 장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전력입니다. 전력은 어디 할 거 없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에 맞게끔 온도와 압력, 그다음에 진동, 뭐 환경까지 포함하면 DH, DO, 탁도 등 다양한 센서군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또는 서버, 뭐 엣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냥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시켜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하여금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UI 화면을 구성해서 이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일단 실리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할 것이냐? 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가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갖고 분량이나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예측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 그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량의 유형 등을 다양하게 확인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현장의 실무자만 확인할 게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 관리자를 포함해서 실무자까지 그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최근에는 공장에 대한 설비 가동률, 특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의 기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항목별로 나누어서 그런 가동률까지 확인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야 되느냐? 산업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에 대한 부분이고 온도, 압력, 진동, 속도, 정전기, 온습도, 거리 센서, DH, DO, 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자들이 동일한 시간대에서 분석이 되어줘야지만 이상적인 데이터의 신뢰값을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 징후에 대한 어떤 로직 개통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군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또는 발생하기까지의 어떤 그 인자를 앞에 섹션에서 고급 기술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런 머신러닝 또는 AI를 포함해 갖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탑재시켜서 기업이 요구하는 관리 항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설비 쪽에 상당히 많은 센서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착되어 있는 이 센서를 하여금 센서 데이터 값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에 계시는 현장의 실무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가 동시에 이 화면을 보고 어떤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면, 그 다음에 알림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기업의 현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토탈 6개 산업군을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센서를 부착을 해서 디바이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판넬 안에 보면 그 판넬의 그 온습도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력을 실시간으로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 온도, 압력 이런 그 부착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센서를 어디에 붙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붙이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현장에 실제 그 설비나 장비나 관리하는 실무자가 가장 이상적인 캐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위치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위치 선정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신뢰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어떻게 됐든 초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물론 그 이전에 더 주기가 짧은 주기로 받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또 접목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일단 초단위, 그다음에 10초 단위 이런 단위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자, 설비, 아까 말씀드린 센서의 데이터 값을 뭔가 이 분석 툴을 넣어갖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쭉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활동 산업군의 활동 중에 이제 수송 부품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수송 부품 안에도 보면은 뭐 다양한 부품 산업군이 있긴 한데요. 설비의 이상 징후 보시는 패턴을 보시면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정한 주기, 그다음에 반복되는 사이클 이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는 예방 정비, 그러니까 그 고장이라든지 예방 정비의 시점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학습과 비학습의 관점에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1년 동안 활동하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AI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런 AI 기법을 이렇게 안에 그 툴로 통해서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탑재시켜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형 산업입니다. 금형은 보시는 그 전체 공정 레이아웃을 한번 보시면 설비의 최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고장이 발생 또는 설비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제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외에는 또는 현장의 작업자 외에는 그런 부분을 캐치해내기가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가공을 해보면은 불량이 발생하기 전 또는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쟁력 기회 비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에는 온도, 진동, 타발수,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센서가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인자에 포함시켜서 해야지만 이상적인 데이터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밀 기계 분야인데요. 정밀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뭐 2,000개, 3,000개의 제품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 또는 한 달에 제품이 나오는 그런 기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단계별로 해서 제품 한 개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기업에 따라서 다소 이제 엄청난 많은 종류의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달 내도록 생산해서 제품 한 개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에서 단계별 넘어가기 전에 불량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계속 양산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한 달 내도록 작업한 게 상당히 뭐 좀 문제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정 단계에서 미리 그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의 값을 가지고 예측이나 예지나 불량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준다 그러면 엄청난 기회 비용이 발생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다음은 열처리 분야인데요. 열처리는 이 레시피가 상당히 기업의 어떤 생존과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업체 세 군데를 모아갖고 저희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트로 공장 안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설비 고장 예측을 포함한 불량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에서 D의 종까지의 어떤 그런 그 균일한 온도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안에는 실제 그 온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가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스는 단순하게 뭐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암모니아, CO2, 뭐 N2 뭐 이런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야지만 이상적인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불량을 최소화시키고 설비의 그 안정과 그 고장을 예측, 그다음에 그 예지를 통해서 힘겨운 부분을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열처리는 지금 상당히 뭐 뿌리 산업 포함해갖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작업자가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세팅하고 불량 발생하면 직접 그 작업자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통해서 그 기업 쪽에 기회 비용을 제공하니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산업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센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착된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 또는 서브나 엣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놈을 끄집어내서 분석을 해서 기업에 필요한 형태의 UI로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화면이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분석 내용들인데요. CNC와 프레스 이렇게 간략하게 패턴,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수리를 통해서 수리 이력에 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 또는 설비의 어떤 그런 부품이 고장이 발생할 때 그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질적 소멸량이 줄어들다든지 제품 분량이 좀 줄었다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밑에 일본에서 10번까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패턴을 다양한 어떤 그런 3개월, 6개월 기간별로 해서 제품 구조에 따라서 또는 제품 형명에 따라서 값이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설명했던 내용 139개의 패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28개 이상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지금 제공해 주는 이 적색 부분이 이상 발생했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한 40개 정도 기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380개 정도 데이터를 기업 쪽에 설비나 장비직 부착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숫자,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효율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저희가 기업 쪽에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이상 여부 포함해서 분량까지도 저희가 기업에 필요한 관점에서 지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먼저 읽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같은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적용 시에 도입하는 센서들은 국산과 해외산 중에 어느 것을 도입하여도 운영의 안정성에는 큰 이슈가 없을런지요. 예를 들어 안정적 수급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한 센서 제공 회사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그 산업군에 따라서 원하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국산을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좀 그 센서로서 인지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을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해외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 시에 기존 운영 중인 공장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먼저 검토하는 게 현업에서 가장 우선적인 검토 순서가 되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예, 그 정보화하고 지금 데이터 기반에서 스마트 팩토리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정보화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를 속성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 정의에 맞게끔 데이터를 현장에 있는 실무자나 설비나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데이터 기반은 그런 입력은 아니지만 학습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이라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나중에 알고리즘을 탑재를 시키면 저 이상에 대한 예지나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고장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별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시켜서 좀 접목이 돼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명의 경우 한계 허용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력이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정도 등을 네임플레이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겨놔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 용량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검령 안에도 보면 인자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센서의 종류가 다소 이렇게 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개만 갖고 결정하는 다소 어렵고요. 결국은 3개 또는 4개의 센서 또는 데이터 인자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마이너닝이라든지 AI 분석을 통해서 양품, 그러니까 설비의 상태 정보와 서로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좀 이렇게 호환을 좀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입니다. 전력 같은 경우 기준 데이터 값이 이제 기준 데이터 값인 한전의 값이 오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지는 없는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전력 같은 경우는 한전의 데이터를 저희가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디바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전력 센서의 캘리브레이션을 저희가 0점값을 잡는 거죠. 이 0점값을 잡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데이터를 클라우드 및 서버에 저장하고 분석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제조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안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대기업 저희는 이제 KT 쪽으로 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안하고의 연계성을 지금 두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저희가 내포하면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었고요. 아까 그 클라우드 쪽에 그런 보안 정보를 탑재시켜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준 정립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지요? 기간을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또 운영자 육성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소 좀 잘못된 실패 사례도 좀 있었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준 정립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정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전이 다소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가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업의 속성에 맞게끔 제품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운영자 육성 측면에서는 사용하는 방법만 저희가 지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속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분한테는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알람이나 그다음에 이상에 대한 정보를 저희 휴대폰은 밤새도록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알림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나 더 하자 그러네요. 질문이 많네요.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1번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 사이클까지 맞춰 현장에 적용되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세팅 외에 추가적인 분석 및 적용까지 서비스하고 계신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초기에 우리가 셋업할 때는 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인자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정도가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2개 또는 3개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자에 포함해서 계산이 또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죠. 추가적인 분석하고 적용까지. 예. 기업이 요구하는 그다음에 그 신뢰를 90% 또는 100%까지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에서 좋은 과제를 해서 기업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는 더 많이 또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이노메스의 송호진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